네, 신부체험 TV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상쾌한 하루입니다. 자, 오늘은 점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빈혈성 모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빈혈성 모, 음이 모자를 쓰죠. 그래서 선천적인 하나의 점, 영어로는 네버스 니머커스. 네버스라는 것은 선천적 유전성의 점을 말하고요. 니머커스는 빈혈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혈성 점 모반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빈혈성 모반의 정의 및 특징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빈혈성 모반의 정의 및 특징입니다. 자, 서양의학에서는 선천적이다. 그리고 연한 미색 혹은 흰색의 저색소성 반점을 보이는 피부질환,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죠. 자, 저의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는 한번 또 비교를 해볼게요. 피부 온도의 상승으로 홍반과 정상 피부 간의 온도의 편차로 발생되는 피부질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정의가 완전히 좀 다르죠. 피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어느 한 부위에서도 전체적으로 피부 온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항시 제가 질병이 발생한 원인은 세포의 손상으로 심부온도가 내려갔다. 심부온도가 내려가면 모공이 다치게 된다. 자, 모공이 다친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는데 그 열 에너지가 어느 한쪽으로 열이 확 쏠리게 된다. 자, 그 쏠릴 때 열 에너지는 중첩 교차가 되잖아요. 그럼 중첩 교차된 지점에 피부 온도는 더 올라가겠죠. 자, 그때 홍반이 될 수 있고요. 그러면 중첩 교차되지 않는 그 정상적인 피부에서는 좀 하얗게 나오겠죠. 자, 홍반과 하얀 점이 생기잖아요. 자, 이러한 전체적인 모양의 형태를 빈혈성 모반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자, 서양의학에 있어서는 미색과 흰색의 저색소성 반점을 보인다. 자, 정상적인 피부에 있어서는 색깔이 좀 하얗게 보이겠죠. 연하게 보이겠죠. 하지만 피부 온도가 올라간 부분은 좀 붉게 보일 거고요. 그래서 서양의학에 있어서는 그 옅게 보이는, 하얗게 보이는 그 부분이 반점으로 본 거예요. 근데 저의 입장은 그 부분이 정상적인 피부고요. 홍반이 된 부분이 더 붉어져 있는 부분이 피부 온도가 상승된 부위라는 겁니다. 완전히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 병의 성질이 또 정의가 완전히 달라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자세한 부분을 제가 또 정상을 통해서도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먼저 특징을 보면은 빈혈성 모반의 병변을 누르게 되면 하얗게 변합니다. 경계가 사라지게 되죠. 왜? 온도의 차이가 또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누르게 되면 온도가 조금 손의 온도에 따라서 살짝 낮아질 수가 있죠. 그럴 때 하얗게 변해버립니다. 자, 혈액 공급량이 많아질 때는 붉어지고 적어질 때는 하얗게 변하기 때문에 또 빈혈성 모반이라고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세한 발생 원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빈혈성 모반의 원인입니다. 자, 서양의학에 있어서는 선천적으로 보며 아직까지 병인을 찾지 못했다, 그렇게 지금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원인은 알 수가 없는 거죠. 대체적으로 서양의학에 있어서는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로 보잖아요. 근데 그런 것과는 전혀 무관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아니, 이런 요즘에 대명천지에 어떻게 이런 하나, 질병 하나 원인을 찾지 못합니까?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질병을 연구하는 그 분야가 완전히 다른 분야에서 찾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세균과 바이러스적인 관점에서 찾아보면 이 빈혈성 모반은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 질병의 발생의 과정을 이해하려면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 인체 물리학적 관점, 생화학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이러한 병은 엑스레이나 초음파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엑스레이 초음파 같은 경우는 그 결과만을 중요시합니다. 기형이 됐다든지 부러졌다든지 변형이 됐을 때 조직을 찍어보면은 그 변형된 부분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그 변형되는 과정을 설명할 길은 없다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모든 증상 하나하나 또 변형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게 바로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제가 연구한 분야입니다. 자,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 있어서는 빈혈성 모반의 원인을 어떻게 보느냐? 바로 심부 온도의 저하에 의한 피부 온도의 상승 결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 체온 조절 중추 시상하부에서는 또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 모공을 닫고 피부 온도를 높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피부 온도가 모든 부분에서 일정하면은 피부 색깔은 동일할 겁니다. 하지만 어느 한쪽에서 많이 쏠리고 또 어느 한쪽은 쏠리지 않는다라면 이 피부가 톤이 달라지게 되겠죠. 어느 한쪽은 홍반이 붉어질 수 있고 어느 한쪽은 정상적인 피부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빈혈성 모반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번 유심히 제가 왜 이런 원인을 주장하는지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대단한 분들이 많습니다. 집단 지성을 이용해서 저의 잘못된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또 본인들도 하나하나 더 연구를 해서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치료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빈혈성 모반의 증상에 대해서 하나하나 분석을 해가면서 제가 왜 심부 온도의 저하에 의한 피부 온도의 상승 결과라고 주장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빈혈성 모반의 대표적인 증상이 저색소성 반점과 홍반이 중첩되는 양상이 보인다라는 이야기죠. 자, 여기에서 약간 피부가 붉은 부분이 있고 하얀 부분이 있죠. 자, 이 하얀 부분이 저색소성 반점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도 잘 나타나 있죠. 하얀 부분들, 주변은 붉게 돼 있죠. 그래서 주변 붉은 것은 홍반이고 하얀 부분은 저색소성 반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러한 전형적인 행태가 빈혈성 모반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불규칙한 경계와 병변의 크기는 다양하다. 정말 다양하죠. 또 이걸 누르게 되면 경계선이 사라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주변은 붉고요. 이 주변은 또 하얗게 되죠. 자, 울긋불긋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죠. 자, 팔, 다리에 잘 생기고 흉부나 안면부에서도 생긴다. 심장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피부 온도는 더 내려갑니다. 모공은 더 닫히게 되겠죠. 자, 모공이 더 닫히면 열 에너지에 중첩 교차 현상은 막 생기게 되겠죠. 자, 중첩 교차된 부분은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홍반이 되고요. 중첩 교차되지 않는 그 정상적인 피부는 저색소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당연히 열이 상체로 쏠리다 보니까 흉부나 안면부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감별 진단을 볼까요? 탈색소 모반. 자, 이거는 선천적으로 아예 우리가 멜라닌 색소의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점이 생긴 부분입니다. 탈색소 모반. 그리고 백반증. 이 백반증은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백반증은 누른다고 해서 환부를 누른다고 해서 병변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경계선이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염증 후 저색소성 질환. 이는 반드시 염증이 있은 이후에 색깔이 하얗게 변하는 그러한 질환입니다. 차이가 있죠. 자, 빈혈성 모반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꼭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조금 더 빈혈성 모반이 왜 발생했는지 그 발생 기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빈혈성 모반의 발생 기전입니다. 자, 모든 질환은 세포의 기능 저하나 세포의 손상으로부터 발생한다 그랬죠. 세포의 손상은 너무나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 내 주변 환경 요인, 또 음식물, 먹거리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해당될 수가 있고요. 압력, 온도, pH, 전해질, 약물, 수술, 저산소증, 물리화학적인 작업,
다 포함됩니다. 자, 이때 미토콘드리아에서의 기능이 떨어지죠.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호흡을 하고 그때 ATP를 합성하는 주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ATP는 열 에너지를 발생하는 원초적인 물질로 볼 수가 있죠. 자, ATP의 합성 장애가 되면 열 발생량이 줄어들고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 바로 심부 온도죠. 그 온도가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체온 조절 중추 시상하부에서는 체열의 방출을 줄이기 위해서 모공을 닫게 되죠. 자, 모공이 닫힌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는데 열이 방출이 안 될 때는 가려움증도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빈혈성 모반에 있어서는 가려움증이 발생하는 빈도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간혹 발생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는데 그 열 에너지는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부위로 열이 쏠리게 되고요. 그 쏠린 부위의 피부 온도는 올라가죠. 피부 온도가 올라가긴 가는데 열 에너지가 막 중첩 교차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죠. 바로 그 부위는 더 올라가서 염증화될 수가 있는데 중첩 교차된 부위는 붉어지고 홍반이 되는 거고요. 자, 중첩 교차되지 않는 부위는 정상적인 피부가 되겠죠. 그 부위는 하얀색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색소성 모반으로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서양의학에 있어서는. 자, 이제 정확하게 빈혈성 모반이 왜 발생했는지 이해되시죠? 자, 이러한 전체적인 현상이 나타날 때 빈혈성 모반이라 진단을 내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 빈혈성 모반을 치료하려면은 간단하죠. 발생 기전에 역순으로 우리가 가게 되면은 치료 원칙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피부 온도가 높아져 있는 거죠. 피부 온도 낮춰야 되겠고,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어야 되겠고, 또 심부 온도가 낮은 부분은 올려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빈혈성 모반의 또 궁금증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빈혈성 모반에 대한 궁금증 풀이. 왜 빈혈성 모반이라고 했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환자분은 금방 느끼실 겁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면. 자, 손을 들면 빈혈성 모반이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손을 이렇게 들면 혈액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죠. 이 올라가는 쪽으로는. 그때 피부 온도가 낮아지면서 홍반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혈액 공급이 많으면 생기고 혈액 공급량이 줄어들면 사라집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보고 빈혈성 모반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왜 손으로 누르면 모반이 사라지나라는 이야기입니다. 환부를 누르게 되면은 열 에너지가 주변으로 이렇게 분산, 확산이 될 수도 있고요. 그때 피부 온도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손 부위의 온도가 누르는 손에 온도가 낮을 경우도 그 환부가 온도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때 홍반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경계선이 싹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설명은 세포 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설명드리고 있다는 점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왜 사지말초에 잘 생기나라는 건데요. 심장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피부 온도는 내려가게 됩니다. 모공은 더 닫히고 그럼 열 에너지 방출은 더 곤란해지겠죠. 자, 그 부위에 열 에너지 중첩 교차 현상은 생기고 또다시 피부 온도가 더 올라가서 홍반이 되는 겁니다. 열 에너지가 중첩 교차되지 않는 부위는 또 하얀색이 되겠죠. 자, 정상 피부가 되겠지만 서양 의학에 있어서는 저색소성 반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홍반과 흰색 반점이 서로 어울려져서 나타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빈혈성 모반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빈혈성 모반의 치료입니다. 서양의학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이걸 질환으로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염증이 있으면은 스테로이드 제제, 가려움증이 있으면 항사민 제제를 쓸 텐데 또 반드시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별다른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3대 치료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는 끌어올려야 되고요.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어야 되고요. 좀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춰줘서 열 에너지를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 방출시킬 때 빈혈성 모반은 근본적으로 치료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심부온도 올리고 피부온도 낮추고 모공을 열어주는 방법으로는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방의 약물요법, 식이요법, 생활요법, 운동요법이 있습니다. 한방의 약물요법으로는 온중산안지제, 속을 따뜻하게 데피고 차가운 기운을 발산시켜주는 약재를 쓰게 되고요. 발한해표지제, 땀의 분비를 원활하게 해서 열 에너지를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시켜주는 약재, 청열해독지제, 자, 홍반, 염증을 치료해주는, 가려움증을 치료해주는 그런 약재를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식이요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우리 생활 속에서는 너무나 많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드리기가 좀 껄끄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이해 충돌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제가 그러한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내원을 하시면 저는 좀 강의식 진료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생활요법도 중요하죠. 우리가 어떻게 생활할 때 심부 온도를 그대로 좀 유지하면서 생활할 수 있을까? 자, 이러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운동 같은 경우는 꾸준히 운동하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가 물놀이라든지 또 물속에서 하는 운동은 조금 삼가해 주시고요. 내가 활발하게 움직여서 운동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빈혈성 모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환자분들이 아토피나 습진에 비해서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종종 한의원으로 내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유튜브를 통해서 좀 자세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자, 아무쪼록 좀 치료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